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은입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 보증금도 8천억 원을 넘겼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보증사고 금액은 3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1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내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은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대진 이사님께서 5월 주목해야 할 개발 호재는 바로 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또 저번 주 수요일 날 일주일 지났는데 정말 어제 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뭐 날씨도 좋은데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특히나 제가 계속해서 뭐 동향이라든지 이슈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많은 일반인들은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장의 동향들 그리고 어떤 지역들이 골고루 이렇게 국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또는 하락하고 있는지 아직도 보합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일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께서는 이제 사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이렇게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수요자, 뭐 실거주자 이런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서 지금 많은 또 상담 전화, 문의 전화를 좀 드리고 주시고 계시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뭐 이제 극소수라고 보시면 돼요. 극소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소수,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있지만 그래도 지난 뭐 11월, 12월 뭐 그리고 올해 1월과 2월 1분기 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문의량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었고, 자, 이런 지금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약간의 전세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또는 내가 좀 아파트에 살 여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내 집을 사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이래나 저래나 불안을 안고 살 거라면 이왕이면 그냥 내 집을 가지고 살고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들을 한번 보자면 아파트 거래량들은 뭐 국지적으로 서울의 한강변 주변으로 많이들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이에 못지않게 초역세권 라인들의 뭐 이런 개발 호재가 조금 있거나 뭐 여러 주변에 이슈들이 조금 묻어 있는 그런 녹아져 있는 그런 지역들의 초역세권 라인들의 빌라 오피스텔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더 빠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뭐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그런 수준은 현재 바닥을 거의 찍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동향적인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9호선, 2호선과 뭐 업무 단지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런 초역세권 단지들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을 아실 겁니다. 그에 덧붙여서 또 9호선의 연장이라든지
네, 9호선이 초역세권 단지들로 지나가는 그런 라인들의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곳입니다. 여기에 거의 막바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신분당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신분당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주목해야 할 개발 호재인데 사실 이제 뭐 5월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신분당선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들의 이제 뭐 호재들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거죠. 네, 신분당선. 왜냐하면 일단 빠르고 쾌적하고 특히나 대형 업무타운, 특히나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 라인들과 강 이남 아래쪽 라인들의 연결성이 한 라인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빠르고 쾌적하고 또 역도 많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당이라든지 판교 요렇게 성남시 쪽 라인들을 관통하게 되고 또 강남도 지금 관통하죠. 거기다가 양재 그리고 또 위쪽으로 이제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는 것이 한남 뉴타운의 완성 단계와 같이 맞물릴 것이라 예상이 되는 그런 용산과의 연결성에도 좋아지는 부분들. 그래서 요런 인기 주거 지역들과 이 대형 업무지구를 하나로 이어줄 수가 있는 그런 노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시 안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셨었고, 또 실거주 또는 뭐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서울 쪽 라인들로 두고 계셨는데, 사실 이 신분당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특히나 이 성남시 쪽이라든지 뭐 광교, 뭐 특히나 또 뭐 이런 강남 위쪽 라인들과도 또 연결이 또 되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판교와 강남의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편리한 교통과 삶의 질도 상당 부분 빠르게 개선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광교라든지 이런 라인들이 특히나 상당히 많은 상승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 파급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 과거 한 3, 4년 정도에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당선은 결코 우리가 뭐 2호선도 있고 서울 도시철도 안에는 9호선도 있지만 신분당선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단계 추가 연장선에 대한 부분들도 완성이 됐고, 자, 그래서 뭐 지난 5월에 개통한 부분들이 이제 신사까지, 그리고 2단계 추가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겠고, 3단계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죠. 고양 삼성까지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 요 라인들도 보시면 이제 개통 목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뭐 군 기지가 완료되는 뭐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강남 업무지구와 그리고 판교에 이르는 그런 지역들까지도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이 이 신분당선이 거의 유일하다. 유일하죠. 거의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현재 강남과 용산이 라인 하나로 연결되는 노선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용산도 상당히 큰 이슈와 개발 호재가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도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테헤란로 라인들로 또는 삼성동 라인들로 개발이 있는 것을 감안해 보신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노선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신분당선의 이제 용산과 강남이 이제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아볼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뭐 용산 같은 경우에는 뭐 동빙고역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용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강남을 용산과 이어주는 노선은 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구간별로 2단계가 완성이 되고 나서 2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뭐 2032년도까지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삼성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 라인으로는 이제 호메실까지도 연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신분당선이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직통 노선이다 보니까 그 중심부 라인들이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의 메리트가 상당히 크고요. 물론 끝쪽 라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호메실 라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라인들도 지금 현재로는 삼성은 3호선 라인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단일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분당선이 연결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더블 역세권에도 되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드는 그런 내용들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많이 있고요. 아래쪽 라인은 호메실도 신분당선의 연장선의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아파트 가격이 떴던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노선이 없었던 이 부분이 이제 불편함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리고 뭐 다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용산, 강남, 판교를 하나로 이을 수 있는 노선이 유일하게 신분당선 하나다. 그래서 용산까지 연장이 되기 전까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직은 크게 뜨지 않았으니까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시면서 신분당선의 초역세권 단지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금 여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인들의 일단 직장인들 수요가 물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임대가 자체가 상당히 높은 금액인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완성이 된다라고 봤을 때도 용산 주변에 임대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이렇게 신분당선 연장선이 진행이 되는 곳들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이 특히나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빠져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내 집 마련을 좀 생각해 보시거나 또는 투자 형태들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용산 이 신분당선이 연장이 됐을 때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받을 만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끝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뭐 교통의 불편함들이 해소가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 상승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강남과 용산이 노선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용산이 가장 어떻게 보면 또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뭐 강남도 마찬가지로 못지않게 상당히 빠르게 가격적인 상승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판교도 의외로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판교는 워낙에 인프라가 좋은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강남과의 접근성도 30분 이내로 접근성이 좋은 그런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용산까지 연장이 된다면 불과 한 40분 정도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교와 용산까지도 1시간 이내로 주파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판교, 강남, 용산 쪽 라인들의 기대감은 조금은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 좋다. 용산 같은 경우에도 뭐 국제도시로 완성이 되고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9호선과 2호선의 황금 노선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또 추가적인 신분당선의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유동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토지 가치의 상승 부분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양재 같은 경우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을 찾아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양재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유독 뭐 판교라든지 강남 쪽 라인들 또 용산과의 이런 생활 반경을 두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양재 쪽 라인들로 많이들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양재가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재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서초구의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양재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트리플 역세권 제가 말씀드렸죠. GTX 신호선과 신분당선 3호선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뭐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또 성공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보편적으로 업무단지가 너무나도 광대하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2판교, 3판교 라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입주 또는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유도인구, 또 유입인구, 임차 인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요. 결과적으로 강남과의 물론 뭐 판교는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되는 그런 도시이긴 하겠지만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다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과의 접근성, 용산과의 접근성으로 인한 그런 또 기대 심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또 깨끗하기도 하고요. 또 지방 또는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판교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뭐 용산에 대한 뭐 이 신분당선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강남에 대한 얘기도 같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신분당선은 저는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제가 자칭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또 이런 플로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락기가 또 있다 보면은 이런 횡보 기간이 또 있는 거고 횡보 기간 이후에는 또 다시 또 상승기가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기에는 일단적으로 우리가 과거에서의 그런 좀 교훈을 좀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또 가장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다라고 하면 그런 후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앞으로의 그런 기대 심리가 가장 많이 유입될 수가 있는 곳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청약도 괜찮고요. 경매보다는 좀 금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장기간 가지고 계시면 또다시 또 기회에 그런 또 장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네, 너무 그렇게 뭐 부정적인 생각을 바라보시고 부동산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당장은 횡보장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또다시 또 상승장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슈나 개발 호재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5월 달에 주목해야 될 호재들, 특히나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당선 라인 위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의 상담 자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2역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주제로 무료 상담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상담 자리 화면으로 정리해보고요. 부동산 정보 체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시세는 18억 원에서 18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가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좀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수년간 상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또 양재동의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는 좀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양재 같은 경우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당선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이 양재동 중에서도 이렇게 저는 평지성이 있는 이 양재동 카페거리 쪽 라인들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것은 상가고요. 그죠? 상가인데 자, 카페거리 쪽 라인들의 임차료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수익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쪽 라인들은 너무 오래된 그런 상가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강남 서초구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주변에 막상 와서 한번 보시면 이 지역은 정말 분위기가 상당히 남다른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양재동 카페거리 안 가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지역 은근히 분위기 있고 저녁 때도 낮에도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해요. 이 지역 라인들을 제가 이쪽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양재역도 보통 이제 한 6,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요.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천변 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워낙에 유동 인구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주변에 상권들도 가깝지만 이렇게 서울 교대나 뭐 교통 이용하시기 상당히 편한 곳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뭐 학원가들로 인한 유입 인구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기도 하고요. 개포동이 이제 뭐 또 재건축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주하는 세대들도 많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양재천변 쪽 라인들로 많이들 먹으러 나오시기도 하고, 네, 일단은 뭐 여가 생활을 좀 즐기시기에도 이쪽 라인들로 많이들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재천변 라인들로 많이들 네, 산책도 하시고, 네, 즐기기도 하시고, 먹거리 즐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양재동 카페거리 쪽 라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아리 상권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인구와 그리고 임차 수요 이런 것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네, 세계의 산업벨트가 충분히 많이 네, 그리고 보다 더 많은 그런 개발 호재까지 덧붙여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그런 고정적인 수요를 잡고 있을 만한 그런 이유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양재동 카페거리 쪽 주변으로는 이제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일동제약 사거리나 교육개발원 사거리 주변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도 이 지역의 인구 증가라든지 유동인구 증가를 예상해 보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거리 쪽 라인들로 왜 이렇게 다들 모여드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소기업 단지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과학 캠퍼스라든지 뭐 이렇게 개포동 아파트들이 완성이 돼가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의 주택가들 다들 이렇게 천변 쪽 라인들을 몰려들고 있는 것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대형 유통단지라든지 LG, KT, R&D 연구단지, 삼성 뭐 이런 것들 행정타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주변에 뭐 이렇게 공원들도 크게 자리하고 있고 공원을 끼고 천변 라인들을 끼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의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이 양재동 카페거리 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들이 상당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강남역이라든지 뭐 선릉이라든지 뭐 이런 라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메리트가 높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뭐 교대 그리고 뭐 선릉, 삼성 이런 라인들과 비교를 하자면 가격적인 부분은 낮고 수익률적인 부분이 높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상가 이런 거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강남에서 정말 이 정도의 수익률이 가능할까라고 싶을 정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좀 느껴보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재는 그냥 자체적으로도 지역적인 그런 도시 철도망도 좋지만 주변에 도로망들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그런 사는 곳에 대한 그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야만 한 번 들어오면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하고 그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는 주변에 이런 도로망, 철도망, 그리고 생활적인 인프라, 천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양재동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재동은 한마디로 저평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발 중에서도 뭐 땅의 토지의 가치도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또 고층, 초고층 빌딩들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이 많이 있죠. 뭐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상업 업무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른 또 유동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동반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런 개발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 둘, 세 개를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적률 상향에 따른 그런 토지 가치의 상승 그리고 완성이 됐을 때 상업 업무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 제가 또 이 양재동에 대한 얘기를 뭐 물론 앞에서 제가 신분당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지만 GTX 노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요거 지금 현재
그냥 단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성되는 그런 개발이에요. 결과적으로 예타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죽기 전에는 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써 A 노선 자체가 완성이 돼가고 있고 이제 B노선, C노선 그다음 B노선이 완성이 될 것이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C노선이 완성이 된다면 이렇게 양재에 정차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강남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딱 3개밖에 없어요. 양재하고 삼성하고 수서. 우리가 또 수서 같은 경우에는 수서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또 크게 개발이 있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삼성 역세권, 삼성역 주변의 개발이 워낙에 또 메모드급 개발 호재다 보니까 거의 뭐 삼성동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서 역세권 개발도 상당히 또 크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서는 A 노선이니까 지금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양재에 과연 왜 그 수많은 서초구 그 역 중에서 왜 양재에 굳이 신분당선도 있는데 트리플 역세권을 만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역 중에서 굳이 양재에 넣었을까? 뭐 언제 어떻게 완성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실어 날라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만큼 이용해야 될 이용 객수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 지하철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재동은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그런 지하철역을 보유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신분당선 연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판교와 용산과 강남에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이 신분당선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양재에도 들어가죠. 그것도 뭐 경부고속도로 개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양재가 또 걸려 있어요. 이 서초 IC 옆에가 양재동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부고속도로 얘기는 제가 뭐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도 뭐 여기 뭐 R&D 플랫폼 시티 개발들도 앞으로 양재동으로도 몰려 있는 그런 개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큰 섹터로 해서 다양한 일자리군들이 몰려들 수 있는 거. 제가 앞에서 그 입지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양재천변을 끼고 있는 곳이 또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에 따라서 그만큼 많은 인구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유동 인구가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찾아서 뭐 대다수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물론 뭐 강남역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지역들도 있긴 하겠지만 특히나 또 가까운 쪽 라인들에 또 이렇게 먹을거리 또 카페거리들이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양재동 그쪽 라인들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겠죠.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전용 같은 경우에는 한 60평 정도 사이즈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물론 이거보다 작거나 뭐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60평 정도 사이즈의 금액대가 한 18억 원 정도,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강남권에 비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여기 다른 지역들 한번 가보시면 4천대에서 5천대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양재에는 아직도 3천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시세가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7천에 한 770에서 한 80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한번 수익률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그보다 높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DSR 감안해 보신다면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한 대략 한 8억대 초반, 8억 3, 5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뭐 취득세 감안해 보신다면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남다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의 상가 예상되는 시세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투자 전략 간단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상가도 투자 전략이 필요하죠. 당연히.
상가는 기본적으로 유동인구나 고정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머물고 있으신 분들이 좀 다른 타 지역으로 좀 빠져나갈 수 있느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상가의 공실 걱정률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이 가장 큰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선호도 좋은 지역들, 풍부한 임차 수요, 그리고 주변에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또는 뭐 사무실로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 장사 뭐 근린생활시설이니까 뭐 상가 장사를 하셔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적인 부분들이 주변에 일자리 부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일자리 타운이 얼마만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꼭 필히 오셔서 한번 그 주변을 둘러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 지역 소개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만나보시죠. 네, 좀 멀리 왔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이에요. 일단 고덕동은 뭐 워낙에 가서 보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상일동역, 뭐 고덕역, 그리고 뭐 미사에 인접한 지역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사는 다 아시는데 고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고덕은 일단 서울에 있습니다. 네, 평택이 아니고. 그래서 미사에 바로 인접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도로망들도 잘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비지밸리가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좀 파란색 한강변이 보이실 겁니다. 올림픽대로 라인들을 위쪽으로 한강변도 끼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시면 한강변에 굉장히 가까우면서 고속도로와 그리고 서울 외곽, 그리고 내부 간선도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입지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뭐 강남 생활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모르겠지만 강남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뭐 5호선과 9호선 라인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9호선 같은 경우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이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 9호선도 불과 작년 12월 30에 또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얼마 남지 않았죠. 한 4, 5년 정도 후면은 완성이 될 것이다. 센터공원역이 완성이 될 것이고,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송파권역이라든지 강남권역, 그리고 도심 라인들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이렇게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타시면 될 것 같고, 뭐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울 외곽이라든지 서울 세종간이 완성이 되면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외곽 타면은 뭐 중부와도 굉장히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지방 또는 도로망들이 워낙에 잘 갖춰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물론 지하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호선이 있으니까 뭐 환승을 하시든지, 앞으로 9호선이 완성이 되면 9호선의 또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고덕은 이제 보시면 예전에 과거에 뭐 그라시움이라든지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아파트들과 같이 함께 진행이 됐어야만 하는 그런 곳 중에 일부 지역들이 좀 진행이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재개발이. 그런 도시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 위주로 조금은 투자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할 수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뭐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으신 분들은 하신 거고 싫으신 분들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다. 지금 현재 그 오 시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들을, 과거에 우리가 지난 5년간, 6년간, 7년간 계속해서 재개발 뉴타운에 대한 부분들을 해제를 너무나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공급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그런 방향성을 지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고덕 2-1, 뭐 2-2, 고덕 1지구 이런 지역들이 좀 재개발의 가능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이렇게 다 만족시키는 곳이 흔치 않죠. 막상 한번 가서 여기는 임장 활동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은 의미가 없고, 오셔서 내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하시고 느낌으로, 피부로 와닿아야 됩니다.
자, 한강변 라인이다 보니까 층수 제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유연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가 가장 유력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또 50층 층수 제한에 대한 부분들도 해제가 된 만큼 그만큼 그 이상의 높이도 가능하다. 주변에 일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에 또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자급자족이 안 되면서 이 지역에 뭐 이마트는 있지만 그 주변에 사실 이렇게 큰 대형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좀 미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성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고덕 비지밸리입니다. 비지밸리는 지금 현재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 특히나 또 이케아라든지 대형 복합 쇼핑몰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은 좀 가려운 부분을 조금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유통시설과 뭐 상업시설 그리고 R&D 사업 이런 사옥들이 또 들어올 예정이니까 그만큼 또 일자리 인구들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충분히 또 이 지역이 굉장히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 경제권 권역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천드리는 거고. 자, 4단계 완성이 되면은 여기 샘터공원역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고덕 2-2지구 앞에 완성되는 곳입니다. 요거 완성 계획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변에 한번 가서 보시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재개발 정비 요건들이 다 충분히 충족하는 지역들입니다. 뭐 일부 지역들은 조금 빼더라도 2-2지구만큼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니까 가서 한번 보시면 이 지역은 저는 역세권 시프트, 뭐 모아타운 얘기도 있다, 뭐 신속통합에다 얘기도 있다 하지만 신속통합은 아예 신청도 안 했고요. 뭐 사실 역세권 시프트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면서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가 사실 현재 거기 가지고 계시는 거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정비 사업입니다. 그만큼 추가 분담금 자체가 상당히 대폭 내려갈 수가 있는 사업이니까 역세권 시프트를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이 너무나도 많네요, 그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많은데 이렇게 뭐 제2경부에 대한 얘기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인데 뭐 요거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또 빠른 고속도로가 될 수 있고 자율주행이 되는 고속도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의미가 또 남다를 수가 있는 것들. 이게 또 어디에 생기느냐? 이렇게 남구리 IC에서부터 구리 포천 가는 고속도로 있죠. 그거의 연장선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들인데 구리 IC에서 남구리 IC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고덕을 관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덕이 또 이렇게 제2경부의 반경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를 좀 두자면 뭐 이 얘기까지 하면은 또 굉장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뭐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제2경부의 시작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제가 지금 투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3룸입니다. 3룸. 방 3칸짜리. 방 3칸짜리가 4억 9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으니까 임대 금액은 뭐 한 전세로 혹시 둔다면 2억 9천에서 3억 정도 예상이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은 한 2억에서 1억 9천 정도. 지금 현재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130 정도가 무난히 정말 없어서 못 나갈 정도 수준으로 문의가 많다라고 합니다. 월세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있고요. 대출을 감안해 보신다면 대략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억 원 정도가 투자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런 지역들 미래를 좀 보시고 해안을 가지시고 내가 부동산에 정말 불인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어떻게 임장 활동을 하셔야 되는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이 지역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략이 또 중요하죠. 이 지역은 다른 어떠한 이런 시세 차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이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아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발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아실 거고요. 오셨을 때는
내가 어떠한 향후 뭐 한 10년, 15년 정도 걸리더라도 이 지역에 뭐 신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만큼 즉 정비 사업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아니냐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또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셔서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세 번째 지역입니다. 바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인데요.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지역 동작구 노량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벌써 노량진이네요, 그죠? 네, 노량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이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시고 계실 겁니다. 여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만 하는 지역이고요, 아셔야만 하는 지역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이제는 이렇게 개발이 되는구나라고 아셔야 될 거고요, 이런 지역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셔야 될 텐데, 네, 뭐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은 모르셨으면 이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노량진은 뭐 지도를 이렇게 펼쳐 보면은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용산과 여의도, 강남 라인들이 상당히 가까운 그런 중심부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용산이 어떻게 보면은 주요 3도심의 정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노량진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기준에 놓고 보느냐 차이죠. 자, 그만큼 뭐 노량진은 거의 뭐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노량진 제가 뭐 계속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임장 활동을 와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뭐 도로폭은 좁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오래된 이렇게 서울의 한복판에 이렇게 빨간 벽돌집들과 거의 뭐 권령 자체가 뭐 40년, 50년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도 많이 있죠. 보시는 게 다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뭐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뭐 기와집 보일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오랜 이런 지붕이 있는 집이 있을까 싶었는데 서울에도 아직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지역이 바로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렇게 화면에 직접 가보지 않으셔도 화면으로만 보셔도 야, 여기는 정말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이런 지역들 가서 보시면 이렇게 단독 다가구가 너무나도 많아요.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연립이라고 하는 그런 투자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숨겨진 뭐 진주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노량진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노량진 뉴타운이 이제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입니다. 1구역에서부터 8구역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워낙 지하철 노선도 가까운 쪽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노량진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서부선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들과 1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니까 너무나도 좋은 그런 구도심 안에서의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뭐 만 세대 가까운 정도 수준으로 거의 하이엔드급 아파트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지역들에 이렇게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관처 단계, 뭐 이주 단계, 감정 평가 단계, 뭐 사시 단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다 완성이 되는 것들이고요. 이것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상당히 높은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또 건축비도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완성되는 곳에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제가 한번 보시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당히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노량진 뉴타운으로. 자, 요 정도의 음영 비율을 보자면 여기도 만만치 않죠. 아직은 안 된 곳이니까 이런 지역들에 가셔서 투자 물건을 찾아보시라는 의미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지역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용산 서계동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축이 많이 없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흑석동하고 상도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축이 좀 많이 공급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 서부선 라인들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노량진역을 관통하면서 신촌이나 여기 고양 창릉까지 연결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 위쪽에 이렇게 용산 업무단지가 완성이 되고 용산의 개발까지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바로 한강변을 길 건너서 되는 그런 파생될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자, 용산 가보시면 너무나도 비싸죠. 용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근 7억 원 정도 육박할 겁니다. 자, 투자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4억에서 4억 5천 뭐 기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노량진은 좀 다르다. 아직은 용산 못지 않으니까. 그래서 4억 6천에서 8천 정도가 투룸 시세고요. 웬만한 뭐 중랑구, 뭐 구로구 이런 데에 모어타운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네,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 곳입니다. 곳입니까, 그죠? 전세 놓고 투자하시면은 아직은 좀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한 2억대 중반 정도 전세 금액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투자 금액은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임대 금액은 뭐 2천에 120 정도 예상이 되는데 뭐 비슷한 금액으로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재개발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거. 여기는 지금 현재 인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인허가 과연 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까? 신축에 대한 부분들이 인허가가 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의 계획 단계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저는 여기도 노량진역에 그 역세권 시프트로 충분히 묶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있을 때 서둘러 한번 임장 활동을 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노량진동까지 세 가지 지역들 소개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지금 잡아야 할 1, 2억으로 예상 가능한 재개발 예상 지역을 주제로 무료 상담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